현각과 함께하는 고전점성학, 오늘은 12사인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별자리를 12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계절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계절로 분류를 해서 계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활동궁, 계절의 절정, 중간은 고정궁, 그리고 계절의 마무리는 변통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활동궁은 진취적인 상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고정궁은 자기의 계절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고정불변의 상태. 그 다음에 변통궁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이번 계절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쉬운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개의 별자리를 보면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12개의 별자리가 쭉 나눌 수가 있죠. 양, 황소, 쌍둥이,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래서 3개씩 4개의 계절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 황소, 쌍둥이는 봄, 개, 사자, 처녀는 여름, 천칭, 전갈, 사수는 가을, 그다음에 염소, 물병, 물고기는 겨울, 이렇게 4개의 계절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4개의 계절은 각각 계절마다 활동궁, 고정궁, 변통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중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디날 사인과 픽스 사인, 그리고 뮤터블 사인에는 카디날에는 몇 개? 4개의 계절이 들어있다. 4개의 계절.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 그래서 이거는 진취적인 상태로 활동성이 강하고 진취성이 있고 자발성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의 사람들이 그렇다 얘기예요. 그다음 그 계절의 중간인 픽스드 사인에는 황소자리, 사자자리, 전갈자리, 물병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픽스 사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고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 픽스 사인이다. 그 다음에 뮤터블 사인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이번 계절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다양성의 특징을 가진다. 변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하기도 한다. 단점은 뭐냐? 어떤 일이든 실증을 잘 내기도 한다라는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뮤터블 사인은 쌍둥이 자리, 처녀자리, 사수자리, 물고기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중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카디날 사인, 활동궁은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의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이 활동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가?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의 사람들의 성향은 태동하는 에너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계절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와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래서 어떤 일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카디날 궁은 갑작스럽게 시작하고 멈추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디날 궁에 위치한 행성은 사건을 더욱 적극적인 상태로 놓는다. 그러나 지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건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카디날 궁의 지배 아래에 있는 활동이나 사건은 중단 후에 다시 시도하려는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 점성가 도로테우스는 자기 책에다가 카디날 궁의 성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센던트가 카디날 궁에 해당하면 어떤 일이 사안이 끝나기 전에 활동을 갑자기 중단한 후에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활동을 재개한다. 그래서 카디날 궁은 강력한 시작을 나타내지만 사건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카디날 궁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다음은 픽스드, 고정궁. 고정궁에 해당하는 사인에는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절의 중간, 계절의 절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한다.
즉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궁은 시작한 사건을 완성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마무리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궁은 안정된 사안을 나타내는데 경직되고 고정된 성질이 있고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황소고집 들어봤죠? 황소고집. 그래서 일단 고정궁의 사람들은 좀 고집이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트궁은 안정 또는 지속성을 포함하는 사건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 고정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이번 계절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뮤터블 사인, 계절의 마지막인 것은 우리가 이중적인 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 봄을 마무리하는 쌍둥이, 그 다음에 여름의 끝인 처녀, 가을의 끝인 물고기, 겨울의 끝인 사수자리는 계절의 끝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뮤터블 궁은 픽스드 궁과 카디널 궁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안이 시작이 되면 어느 기간 동안은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활동궁의 성향과 마찬가지로 쉽게 변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정성과 활동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뮤터블 사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뮤터블 궁은 변화하는 환경에 융통성이 있고 수월하게 적응도 잘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고전점성과 도로테우스는 만약 어센던트가 뮤터블 궁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 활동을 끝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활동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활동을 끝낸다. 어센던트가 뮤터블 궁에 있으면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중구조에 의한 12개 사인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12개의 사인은 다시 각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할 때 저는 어느 쪽 방향이 좋습니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 동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서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했을 때는 그 상담자의 어센던트가 어느 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을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그다음에 태양이 치는 서쪽, 그 다음에 태양이 한낮에 이르는 남쪽, 그 다음에 태양의 북쪽,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분류를 하는데, 동쪽과 남쪽의 사이에는 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동쪽에 가까운 남쪽, 그 다음에 남쪽에 가까운 동쪽,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동남, 남동.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남서가 되겠고, 여기는 서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북, 그 다음에 북서, 그리고 북동, 그리고 동북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2개의 위치를 방향을 잡아놨는데요. 이것은 12개의 사인을 여기다 우리가 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 점성가들이 정해놓았어요.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고전 텍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리는 정동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천칭자리는 정서에 해당하고, 염소자리는 정남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개자리는 정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수자리는 동남, 황소자리는 남동, 그리고 처녀자리는 남서, 쌍둥이 자리는 서남, 물병 자리는 서북, 물고기 자리는 북서, 정갈 자리는 북동, 사자 자리는 동북 방향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상담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